자, 오늘은 말입니다. 우와! 이런.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산과 염기 중화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다음은 지질시대, 환경, 아니면 생물이 언제 등장을 하고 어떻게 진화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 또 천천히 할 거고.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특강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2학기 전 과정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화학이랑 물리 분야를 하는 거였어요. 산염기 중화가 화학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산화환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여기가 화학이었다면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물리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목은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발전 얘기하는 거, 발전.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원리로 이제 전기 에너지, 즉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고 가면 여기서 사용되는 현상은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 이용되고 있어요. 전자기 유도. 말 그대로 어떠한 과정을 내가 벌이면 전자기가 유도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발생하는 전류를 이제 잘 모아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와요. 자기선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기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자기장.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흔히들 자석이 있다. 근데 이 자석 주변에 클립이 됐든 못이 됐든 쇠붙이가 가까이 오면 막 자석이 얘네를 막 끌어당기잖아.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죠? 자석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대신 이제 주변에 자석이 됐든 쇠붙이가 됐든 이 자기력을 영향권 안에 있는 물질이어야 되겠지. 그런 물질들을 이제 끌어당겨도 좋고 밀어내도 좋고 뭔가 힘을 가하고 있어.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력이 하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자기장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력이 작용하는 범위,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중력장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자기장 안에 있으면 자기력을 받아요. 중력장 안에 있으면 중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자기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위,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힘이고 범위니까 뭔가 힘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나타내야 하니까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 안에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세기로 힘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선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그렸어요.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다.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이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극이에요. 이 자석 주변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선으로 나타낸 거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더 그려야 되지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기보다 방향을 가지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저 자석 옆에다 나침판을 두었다면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나침판을 막 놓는 거야. 그럼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들이 있겠지. 그 방향들을 점점이 다 이었을 때 나타나는 선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흔히 자기력선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들을 다 이어놓은 선인 거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여기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오른쪽을 향해야지. 내가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S극을 향해야지. 그지? 그리고 실은 또 하나는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 내부에다가 나침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실상은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 내부에 만약에 내가 자기력선을 그린다면 다시 말하면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S에서 N이야. 밖에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만 내부는 S에서 N이야. 그래서 잘 보면 패곡선이에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돌고 돌아서 다시 와야 돼. 실은 자기력선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내에서는 S에서 N이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다 모은 것이며 패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교차하면 안 돼요. 자, 패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교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림 보면요. 막 이렇게 끊어지는 그림이 그려질 때도 있는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제로 끊어졌다가 아니고 내가 종이 위에 다 나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침판을 만약에 이제 이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어느 위에다 내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그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향하겠죠. 그죠? 접선 방향을 향한 그 접선 방향들을 다 모았더니 이 선을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에 놓으면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자기력선을 그리라는 질문보다 그려져 있는 자기력선을 해석하라는 질문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면 또 하나는 뭐야? 그래서 결국 자기력선이 그려진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자기력선이 조밀하고 촘촘하게 그려질수록 자기장이 뭐하다? 세다. 그죠? 조밀할수록 세다. 그래서 실은 자기력선이라는 건 자기장을 보기 좋게 그냥 선으로 그려놓은 거야. 자기장의 크기나 방향을 보기 좋게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걸 잘 따져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물리량이 뭐냐? 자기선속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기선속. 자, 자기선속은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 대문자 팔 모양이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데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자기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자기력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기선속은 뭐냐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 파란색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 해요. 어떤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 어떤 면을 통과하는 단위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면적을 단위면적으로 줄이면 그게 자기장이 되는 거거든.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자기선속은 어떤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다 센 거야. 자기장은 뭐냐면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야. 단위면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 자, N극의 자석이 있어요. 이쪽에. 자, S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고 내가 여기 이렇게 면을 잘라서 요 네모난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다 셌어. 그럼 그건 자기선속이야. 근데 내가 이 면이 만약에 뭐 3제곱미터라고 해보자. 내 맘대로.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자기선속의 개수를 세어보았더니 300개야. 300개를 개로 안 쓰고요.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이게 자기선속의 단위거든요. 웨버라는 단위를 씁니다. 개수야, 그냥 개수,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3제곱미터에 300개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면적 중에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묻는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면적으로 자기선속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3제곱미터에 300개가 지나가면 1제곱미터에 몇 개가 지나가니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단위 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만약에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내야지. 그죠? 단위는 뭐 별거 없어요. 웨버 퍼 제곱미터를 쓰든가 웨버 퍼 제곱 아니면 그냥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동차 이름 중엔 테슬라 있잖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테슬라. 그죠? 그 테슬라가 이 테슬라예요. 이 자기장 관련된 시기 그 사람 이름인데 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해갖고 이 규칙을 발견을 해서 이제 단위가 저 사람 이름 붙은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럼 만약에 자기 선속을 요식을 살짝 바꿔서 나타내라고 하면 별거 있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걸 이거 보면 되지 뭘. 그래서 이거는 수식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아, 저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선속 어떻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느냐. 자, 봐봐. 자기장은 공간이야. 근데 그 공간 안에 힘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걸 보기 좋게 선으로 나타낸 게 자기력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은 같은 의미지. 왜? 자기장이 보여지기 어려우니 내가 그걸 그냥 보여지는 선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대신 약속이 하나 있어. 그 선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약속을 하나 했어. 뭐라고 했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릴 것이며 그 선을 그려놓고 났을 때 절대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으며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하고 자석 밖에서는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린다. 그리고 그려놓고 보면 조밀할수록 더 강력한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야. 약속을 한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나오는 물리량이 자기선속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장을 내가 보기 좋게 선으로 그려놓은 게 자기력선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나는 딱 요 지점의 자기장을 알고 싶은 거야. 요 한 P점의 자기장을 알고 싶어. P점의 자기장이 어느 정도 색이냐.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뭐 한 거야? 우리끼리 또 약속을 하는 거야. 저 P점 주변을 뭐 예를 들어 뭐 이만큼으로 대충 잡아가지고 저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세. 그 다음에 P점을 단위면이라고 보고 전체 개수를 센 다음에 단위면에 지나가는 걸 파악을 하면 거기에 과연 자기력선이 몇 개나 지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량으로 그냥 나타낸다 정도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뭔가 이렇게 상세하고 세세하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의미만 알 수 있게. 아, 이게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자기선속이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저게 뭐냐. 자기선속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증가했다. 그럼 아, 여기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졌구나. 자기선속이 감소했다. 그럼 아, 여기 자기력선의 숫자가 줄어들었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선속 이런 물리량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기 장이 됐든 뭐가 됐든 방향은 약속을 뭐라고 했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S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으면 다 반대로 그렸겠지. 그지?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한다?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코일입니다. 선생님, 코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감아놓은 거예요, 그냥 전선을.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교과에는. 여기 기둥이 하나 있으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코일을 감는 거야. 뭐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 전선을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이런 걸 코일이라고 해요. 한 번 감아도 코일이고, 두 번 감아도 코일이고, 세모나게 감아도 코일이고, 네모나게 감아도 코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리고 여기 검유계라는 걸 하나 달게요. 검유계. 검유계는요, 그냥 전류가 흐르나 흐르지 않나를 보는 장치일 뿐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회로를 장치를 하시면 검유계의 눈금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 건전지가 없잖아, 지금. 저 회로에 전류는 흐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여기 자석에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위치에 자석이 있을 때 선생님이 저 자석이 막 내뿜고 있는 자기력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 자석이 내뿜고 있는 자기력선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그린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그지?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요? 그래, 2개예요, 2개.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쫙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오면 아마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되겠지. 자기선속의 변화라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가 생기든가 방향의 변화가 생기면 돼요. 근데 지금 나는 개수의 변화를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N극을 가까이 했더니 이 코일을 아랫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겼어. 증가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회로에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때 코일에 발생하는 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건 이 코일에 전압이 발생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로 인하여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이 유도 전류의 포인트를 잡을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니 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겼어. 그럼 유도전류가 발생하겠네. 중요한 건 이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아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할 것인가? 그죠?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여기 렌츠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렌츠의 법칙. 자, 전자극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길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속이라고 할게요.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다, 그지? 자, 보시면 아까 예시를 든 걸로 보면 자, 이 코일의 입장에서 코일을 아랫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자꾸 많아져요. 그 많아지는 걸 방해하려면 전류가 흘려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통과하는 뭐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선속이 너무 자꾸 증가를 하잖아. 그걸 방해를 하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번지면 방해를 받겠지. 그래서 엄지가 위로 향하도록 놓고 오른손이에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거 코일을 감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감아준 방향이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을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것은 빨간 화살표로 그려볼게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감겼잖아요. 엄지가 위로 향하죠. 그러면 코일 내부를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에요. 이 코일이 자석처럼 되는 거야. 저기서 N극이 자꾸 와. 오는 N극이 싫어서 그걸 방해하려고 나 위에다가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N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밀당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우리 또 몇 가지씩 해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번에 N이 가는 거야. 가는 건 싫어요. 가는 놈은 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되도록? S. 그럼 여기가 N. 그럼 내 엄지는 N을 향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뿅뿅뿅뿅 BGA 방향으로 흐르겠지. 쟤랑 반대지 지금. 올 때 갈 때가 반대인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몇 가지 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때 쓰는 거야. 항상 뭐 해라? 오는 놈은 밀어내고 가는 놈은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로 나오면 쉬워요. 오는 놈은 잡으시고 오는 놈은 밀어내시고 가는 놈은 잡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잘 보면 결국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올 때 갈 때 계속 이제 방향이 반대로 전류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류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이러한 원리로 뭐를 만드는 거야?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상세히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예시를 들 때 뭘로 드냐면 이렇게 들어요. 여기 자 N극의 연구 자석이 있고 맞은편에 S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내가 예쁘게 가볼까요? 자, 과연 얼마나 예쁠 것인가? 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코일을 하나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죠? 나름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코일이 놓여진 면하고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향해 있는 거하고 몇 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나요? 그죠? 자기력선과 코일 면이 몇 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에이, 이럴 땐 0도. 그죠? 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코일을 돌립니다. 내가 돌리는 거야. 막 해서. 자, 0도에서 뱅글뱅글 돌려서 자기력선과 코일 면이 수직이 될 때까지 돌립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돌린 거예요? 그죠? 0에서 90도만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A, 그죠? A 쓰고 싶다. A 안 써지네? 자, A 만 쓰고 말겠다. A, B, C, 자 D야, 그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렸다고 내가?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까까지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력선을 지나가는 이 코일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많아져, 적어져? 점점 많아지지. 그럼 자꾸 이게 많아져. 이게 많아져. 많아지는 거 싫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감는 거야. 어느 방향이게요? A, B, C, D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A, B, C, D. 너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엄지가 향해야 돼. 그지? A, B, C, D. A, B, C, D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0에서 90도 돌아가면 A, B, C, D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순서가. 자, 이래 90도에서 이제 더 돌려요. 자, 180도 갑니다. 180도 갈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자꾸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건 또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적어지는 게 감소하는 게 싫어서. 그럼 또 이렇게 감기네?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디야? D, C, B, A. D, C, B, A네. B, C, B, A. 90에서 180까지. 그죠? 이렇게 갔어요. 또 돌겠죠? 180에서 270 갑니다. 그럼 이번에 이게 자꾸 많아지잖아요. 싫어요. 어떻게 하라고? 반대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돕니다. B, C, D, A. B면요? 아, D구나. D, C, B, A. D, C, B, A. 아까랑 똑같네? 180에서 270까지. 이렇게 만들어. 270 갔어요? 더 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많아져, 적어져? 자기력선이. 그렇지. 그럼 적어지는 건 싫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경을 만들어야지. A, B, C, D. A, B, C, D. 뭔 얘기냐? 여기서 여기 사이는 같은 방향이죠. 여기 사이는 반대 방향이죠. 그럼 내가 이걸 계속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발생하는 전류가 예를 들어 ABCD를 플러스로 표현하고 DCBA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교류 전류라고 해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전류. 어쨌거나 포인트는 아쉽게도 이걸 물어봐요. ABCD를. 그러니까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왜? 나랑 ABCD 위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리고 얘네씨도 바뀔 수도 있고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는 코일을 이렇게 돌렸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발전은 연구자석을 놓고 코일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코일을 밖에다 감아놓고 코일 안에다가 자석을 돌려요.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거지. 얘는 지금 코일을 놔두고 자석을 움직이고 있잖아. 얘는 뭐야? 얘는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돌리는 거야. 그죠? 뭐가 됐든 자석과 코일 사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만 변하면 돼요. 그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만 변하면 돼. 그러면 무조건 뭐가 유도되는 거야?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이런 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직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또 이야기할게요.